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처음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문구 만들어 보고 마지막쯤에 조금 아쉽다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 좀 다듬어서 다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라이브 끝나자마자 단어가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대본 쓰는 거 같이 했잖아요. 7개 적다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98점인데 99점인데 이거 좀만 더 하면 100점인데 너무 아쉽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거 제가 라이브 끝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분께서 저는 도수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녔었고 도수치료 선생님과 치료받을 때마다 수다 타임 하다 보니 친해져서 어쩌다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하면서 서로 바라보는 방향과 통하는 점이 많아 인연으로 이어졌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게 행진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를 하시는 신랑님 그리고 이제 그때 치료하러 가셨던 신부님이시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몸을 치유해주는 사람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늘 같은 곳을 향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같은 곳을 향해 걷기로 약속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때 이게 왜 98점이었냐면 이 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몸을 치유해주는 사람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색해가지고 이 결혼식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 그랬었는데 후보가 어떤 게 있었냐면 고통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신체 이런 여러분 장난치신 거였는지 진지한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신체를 치유해주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 이 몸이라는 거 지금 혹시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을 대체할 만한 단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혹시 그 전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멘트가 있으신가요? 그런 단어가? 연녀님. 연녀님께서 저번 주에도 엄청 활약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역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생각을 나누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연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픔이라고 했어요. 아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지 아픔을 치유해주는 사람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아픔이라는 두 글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100점인 것 같아요. 아픔을 치유해주는 사람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늘 같은 곳을 향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같은 곳을 향해 걷기로 약속하는 날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새로운 첫걸음을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와 환호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픔이라고 했는데 역시 연녀님께서 단어를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첩장 내용 때문에 고민하셨었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썼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아쉬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두 사람의 경건한 결혼식이지만 찾아와 주시는 하객분들께서도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분주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께서는 식사가 시작되는 12시에 도착하시면 예식이 진행되는 공간에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은 1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신부님께서 약간 스몰 웨딩 형태로 카페에서 예식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하객분들이 오시면 이제 바로 예식을 안 보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하객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이제 그걸 미리 공지를 하고 싶으셨고 또 신부 대기실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 홀 안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 끝나고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문장에 시간이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숲속의 작은 카페 결혼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가 파티처럼 노는 분위기의 예식은 아니고 일반 홀 예식장이 아닌 카페에서 하는 예식이라 그냥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싶었고 가끔 어른들께서 축의금만 내고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게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리고 식장과 식사 공간이 같은 곳이다. 신부 대기실과 식장의 구분이 크게 없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청첩장에 글이 많아지면 이게 하객분들이 이걸 잘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을 압축해서 적어두어야 하객분들이 이렇게 쑥 훑어서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약간 편지처럼 길게 적어주시면 대부분은 이제 이걸 잘 안 읽으세요. 그러면 내용은 상세하게 적었는데 이걸 안 읽어보시면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는 이게 왜 이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서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럼 또 우리는 적었는데 그거 안 보셨으면서 또 이렇게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떤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짧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쩌면 청첩장뿐만 아니라 사회자의 문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다듬어 봤던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길이는 비슷하죠. 길이는 비슷한데 아무래도 신부님께서 이 내용을 뭔가 추상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건해야 할 결혼식이지만 찾아와 주시는 하객분들께서도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조금 특별하게 숲속의 작은 카페에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과 식사가 모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 대기실 역시 같은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어쩌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이렇게 무성의한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하객분들께서는 이제 이 문구를 딱 읽자마자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숲속의 작은 카페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나무도 있고 산처럼 이렇게 둘러있는 그런 큰 카페에서 예식을 하는구나. 결혼식과 식사가 모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니까 그럼 앉아있으면 식사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신부 대기실이 같은 공간에 마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뭔가 머리에 떠오르겠죠. 이렇게 신부 대기실도 같이 있겠구나. 그럼 결혼식은 11시 30분에 시작되며 식사는 12시부터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혼식은 11시 30분에 그럼 30분쯤 예식을 하다가 12시부터 같이 밥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글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하객분들께도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하객분들이 딱 보셨을 때 아마 눈이 세 군데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마디만 있어도 이제 대충 어떤 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만약에 헷갈리시면 이걸 다시 꺼내 보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글이 길면 다시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으면 그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잠깐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적었었는데 신부님께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님께서 청첩장 내용 유심히 안 읽으시는 거 공감이요. 유유. 저는 그 계좌번호를 청첩장에 쓰는 게 고민이었는데 결국 청첩장에 기재 안 하고 안에 조그만 카드를 같이 넣었어요.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것도 마침 제가 여기 옆에 청첩장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이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이제 여기 안에 예쁜 글이 담긴 거 청첩장 하나, 그리고 여기 안에는 간단한 약도랑 이제 어디서 버스가 이동하고 이제 식사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하객분들이 조금 더 글을 읽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걸 분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걸 보내주셨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추가로 보내주셨어요. 연애 기념일은 11월 29일입니다. 결혼식은 11월 4일. 올해 11월 29일이 6년 차입니다. 저는 원래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남친은 눈을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아버님이 기관사이셔서 눈 내리던 날 기차에 태워서 펑펑 내리는 눈을 보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랑님께서 눈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눈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제 신랑님에 대한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17년도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에 눈을 보면서 갑자기 눈이 예뻐 보이고 남자친구와 눈을 함께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연애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혼인서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신랑님께서 이제 신부님이 여기는 안 넣어도 된다고 하긴 하셨는데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야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신랑님이 저는 눈을 좋아했습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왜 눈을 좋아하시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님께서 저는 사계절 중에서 겨울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렸을 적 기관사이신 아버지가 기차에 태워주던 날 창밖에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면서 그때부터 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눈을 꼭 함께 맞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계절 중에서 겨울이 가장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웃으시겠죠. 손발이 꽁꽁 얼도록 눈이 오는 날이면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반전되는 분위기니까 하객분들이 웃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그런데 2017년 어느 날 내리던 첫눈이 유난히 예쁘게 보였고 신랑과 함께 그 눈을 꼭 함께 맞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함께 우리는 그렇게 첫눈이 내리던 11월 마지막 주에
연애를 시작했고 어느덧 7번째 첫눈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 11월의 첫째 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신랑 신부님의 연애 스토리가 혼인서약 처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객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뭔가 공감을 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언어, 예쁜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문구를 3문장 정도 더 추가하거나 조금 더 길면 4개, 5개 정도 넣어서 마지막에 날짜 얘기하시고 신랑 신부님 성함 말씀하시면 혼인서약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건 저번 주 라이브 때 제가 막 이렇게 질문 받았는데 마지막에 놓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막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다음 주에 제일 먼저 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이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라이브 보시면 밑에 사연이라고 해서 제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 메일 주소에 스토리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도 같이 내용 담아가지고 준비할게요.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문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회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유튜브를 보고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끄적끄적 해보았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사회자님께 맞절이랑 청첩장에 들어갈 말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지만 기억을 떠올려보며 저희의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느낌에서 이 신부님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대부분 글을 써주시면 그 글 안에서 신랑 신부님의 느낌이 보여요. 일단 저희의 첫 만남은 저는 제 친한 친구에게 아마 소개겠죠? 저는 제 친한 친구에게 받았고 예시는 동료의 남편의 지인, 그러니까 신랑님의 동료의 남편의 지인, 너무 멀고도 먼 사이죠. 키키키. 아무튼 저는 예신인지 몰랐을 땐, 신랑님인지 몰랐을 땐 소개를 받고 싶지 않았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신랑님은 선택을 해야 했대요. 유치원 선생님과 대학생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좋아했던 신랑이 유치원 선생님을 선택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신부님은 유치원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날 첫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신랑은 저에게 취조하듯이 질문을 계속했고 카톡으로 이렇게 막 질문을 엄청 했나봐요. 취조하듯이 맞아요. 무슨 일 하시고 이제 언제 뭐 하시고 저는 대답만 후히히. 신랑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주 주말에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장 갔다 와서 만나자 했고 예시는 안 된다며 급하게 평일날 날을 잡았어요. 첫 만남이었던 그날 저희는 사귀게 되었답니다. 제 주변인들도 놀랐어요. 저도 놀라가지고 발음이 꼬이네요. 당연히 그냥 연락만 할 줄 알았대요. 왜 사귀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제가 스킨십에 되게 예민한 성격인데 예신이 첫 만남에 백허그를 했을 때도 거부감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갔었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7년을 만났고 함께하는 8년째 봄에 결혼을 한답니다. 느낌표. 중간에 서로에게 정말 큰 아픔과 힘듦이 있었는데도 항상 1번을 저라고 하였고 저를 챙겨주며 토닥거리는 그 모습에 전 저의 미래를 예신과 함께하는 걸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천줄거렸죠? 죄송해요. 네, 여기에 신부님의 이 느낌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도 어떤 이미지이실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만남. 신부는 소개를 받고 싶지 않았고 신랑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대학생과 유치원 선생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랑님은 아이를 좋아했고 신부님은 유치원 선생님이어서 신랑님이 신부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 신부님은 처음에 연락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신랑님이 계속 질문 공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이 대충 받아주다가 적당히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신랑님께서 출장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부님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럼 출장 갔다 와서 만나시죠 하면서 이렇게 미루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신랑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시면서 안 된다, 급하게 우리 만나야 된다 해서 평일날에 날짜를 잡았고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운명적 만남이었던 거죠. 첫 만남에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놀랐대요.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신부가 스킨십에 굉장히 예민한 성격인데도 자연스러운 백허그에 거부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첫 만남부터 엄청난 믿음이 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신랑 신부님은 7년 동안 만났고 8년이 되는 봄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신랑은 늘 신부를 먼저 챙겨주었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랑과 평생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게 오늘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서약과 맞절과 행진 이 안에 어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넣을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처음에 청첩장에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청첩장에 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넣고 싶은 문구. 지금 혜선 신부님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면 채팅 한 번만 해주세요. 듣고 계시는군요. 보루루님도 듣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보루루님 혹시 신랑님이신가요? 산해강님께서 감동. 그 초겨울의 포근함이 생각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이 내용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쓰면서 예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보루루님이 혜선 신부님의 신랑님이신가요? 맞으시군요. 세상에. 그럼 제가 이 내용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약간 신부님의 입장에서만 작성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신랑님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 모두가 이 내용을 양쪽에서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신랑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신랑님의 의견을 함께 조합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신부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우선은 청첩장에 넣을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지금 신랑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약간 감동적인 거? 아니면 귀여운 거? 아니면 예쁜 거? 세 가지에 따라서 신부님이 보내주신 내용 안에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청첩장은 대부분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만 넣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거. 신랑님 신부님이 시키셔가지고 지금 귀여운 거 말씀하신 거 아니죠? 일단은 역시 그래서 신부님께서 써주신 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신랑 신부님은 약간 귀여운 느낌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신랑님 따로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신부님의 채팅이 조금 더 빠르신 걸로. 그럼 신부는 소개를 받고 싶지 않고 귀여운 걸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은 일단 이게 제일 귀여운 거잖아요. 신랑님이 아이를 좋아한다. 첫 번째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거 말고 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또 예쁜 문구가 있을까요? 신랑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셨다. 신부님이 근데 또 한 번에 받아주셨어요. 흔쾌히 받아주셨다. 일단 이렇게 내용을 쭉 적어보고 이걸로 조합을 해서 문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만났고 근데 이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났던 기간 신랑이 늘 신부를 먼저 챙겨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챙겨줘. 근데 이게 약간 귀여운 느낌보다 약간 무거운 느낌인데 근데 제가 제일 약한 게 귀여운 거라 일단은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문구를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이제 의미를 먼저 이렇게 적어두고 그 다음에 이걸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7년의 연애를 맞춘다는 걸 약간 유치원에서 뭔가 하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실습 같은 문구, 단어 이런 단어로 교체하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랑님과 신부님이 약간 유치원에서 애기들하고 같이 노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연애를 했다는 걸 뭔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부님의 색깔도 청첩장에 들어가고 이제 그걸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신랑님의 마음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졸업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다듬어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 같은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여기에 막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거 들어보시면서 우리 거 이제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응용해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님께서 만났던 기간 넣는 거 반응 좋아요. 청첩장 보시자마자 오 너네 이만큼이나 만나서? 라는 말 터져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여기 보자마자 오 되게 오래 만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7년이라는 기간으로 약간의 무게감을 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의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 나면 하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신랑님께서 아이들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마음 같은 거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유치원에서 지금 아이들하고 뭔가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참고용으로 적어주세요. 그럼 진짜 예쁜 문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이 폼은 딱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일단 어떠어떠한 신랑과 어떠어떠한 신부가 7년 동안 어떠어떠한 일을 마쳐서 결혼을 한다. 이 문구가 딱 하객분들께 전달이 되도록 우리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선님께서 와 아이들하고 나 뭐하지? 그럼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한 거랑 어제 한 거. 대부분은 일상이니까 이게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부분 신랑 신부님께서 뭔가 혼인서약의 문구나 아니면 결혼식 안에 들어가는 문구를 되게 이렇게 진중하게 엄청 특별한 것들을 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특별한 것보다 되게 일상적인 것들이 훨씬 더 예쁩니다. 지금 애기들 얘기가 빨리 나와야 이 문구가 완성이 되거든요. 제가 유치원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금방금방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신부님께서 맞절할 때 멘트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이제 맞절은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초임교사, 경력교사 이것도 괜찮은데? 결혼식 놀이? 신부님 멘트가 완전 대박이신데? 결혼식 놀이, 초임교사, 경력교사. 이거 너무 좋은데 지금? 연녀님 완전 언어의 마술사신데요? 등원, 하원. 연녀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 매일 집으로 하원.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은 예쁜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하원하지 않는 남편이라고요? 지금 이거 청첩장에 넣어야 되는데? 하원하지 않는 남편은 이거는 혼인서약서에 그냥 웃기게 들어가면 좋죠. 이거는 청첩장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X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초임교사, 병력교사. 하객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럼 등원, 하원 이게 좋은데 이게 귀여운데 결혼식 놀이. 근데 이거 결혼식 놀이 저는 너무 좋은데 이거 부모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실까요? 엄마 아빠 놀이? 엄마 아빠 놀이를 애기들하고 하는 거예요? 청첩장에 엄마 아빠 놀이 들어가도 되려나? 이걸 어떻게 추상적으로 풀어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혼인서약에 들어가면 다 좋은 내용들인데 청첩장은 약간 이게 딱 함축돼가지고 딱 그 단어 하나로 확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 유치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어렵네요. 딱 그 플랫폼처럼 이 딱 틀은 만들 수 있는데 그쵸? 저도 소리신부님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첩장은 어른분들이 보시니까 약간은 진지하게 가고 귀여운 느낌을 혼인서약에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떠신가요? 저도 청첩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서로에게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신랑은 신부를 늘 먼저 챙겨주고 위로해 주었다. 이런 내용들이나 뭔가 되게 힘이 되는 두 사람. 그럼 신랑님은 약간 적극적인 느낌이고 신부님은 약간 품어주는 느낌으로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럼 7년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근데 약간 진지하게 간다고 하면 지금 이것도 이런 느낌이 괜찮은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여자와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7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어갈 해주시고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런 느낌이긴 하죠. 근데 이게 제가 만들 때 신랑 신부님의 의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신랑 신부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면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런 취향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갈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진지한 내용으로 청첩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두 분의 색깔이 표현되는 거죠. 신부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한 남자.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7년 동안 연애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한다. 두 사람이 만들어갈 예쁜 순간들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만 평생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신랑님께서는 지금 멘트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여기를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아니면 조금 더 세게 얘기하고 싶으신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음은 혼인서약. 그럼 혼인서약도 저는 귀엽게 가기로 했으니까 첫 마디에 약간 자극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마디부터 신랑님께서 어느 날 지인이 이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다며 당장 수락했습니다. 신부 어느 날 지인이 이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고 지인에게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지어낸 건데 지인에게 미안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면 바로 이제 X 하시면 됩니다. 신랑 두 장의 사제를 받았고 이것도 제가 지금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일이라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없애면 되고 맞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두 장의 사제를 받았고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평소 아이를 좋아하던 저는 단번에 신부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부를 선택했습니다. 신부는 평소 아이를 좋아하던 단번에 신부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부님이 관심이 없었으니까 바로 여기서 연락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린 만나기 전에 그때도 카톡이 있었죠. 7년 전에. 카톡 이건 뭐 문자 메시지로 바꿔도 됩니다. 카톡을 나누었고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하는 신랑에게 질문 공세를 약간 공격처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신부님은 방어를 했다. 신랑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대답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지금 공격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서 약간 세다 싶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신랑 우리는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약간 귀엽게 가져가는 거예요. 신랑님은 이게 막 엄청 좋았다고 하고 신부님은 이게 아닌 것처럼 약간 반전적인 의미가 계속 되니까 하객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웃으시겠죠? 우리는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고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부 여기서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최대한 만남을 미루기 위해서 신랑이 동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름을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야 귀여울 것 같습니다. 신랑이 출장을 가고 하길래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신부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자답게 당장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곧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유치원 선생님이시니까 아마 어느 정도의 이 언어로 인한 연기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의 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만나서 바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반전을 바로 주는 거죠. 신부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자답게 당장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곧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 여기까지 신부님이 계속 약간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부님께서 뭔가 이렇게 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그렇게 우린 처음 만나서 바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웃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백허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 어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첫 만남부터 엄청난 믿음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맞아 엄청 믿음이 사람이었고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내용을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걸 다른 내용으로 바꾸면 좀 더 잘 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 처음 만나서 바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키키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바로 다음 문구를 읽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약간 하면서 약간 웃을 때 한 2초 3초 정도 여유를 두다가 만나보니 오히려 제가 더 신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신랑님께서 어느 날 지인이 이성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다며 당장 수락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빵 터지겠죠. 그럼 이제 신부님께서 어느 날 지인이 이성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몰입하겠죠.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갑자기 저는 내키지 않았고 지인에게 미안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빵 터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약간 부모님들도 많이 웃으세요. 아마 신랑님 부모님도 이게 막 박수치면서 웃으실 거예요. 그럼 신랑님께서 2장의 사진을 받았고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하객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사진이 막 떠오르고 이제 풋풋한 대학생과 유치원 선생님, 귀여운 느낌 이런 게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던 저는 단번에 신부님을 선택했습니다. 신부님의 이름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께서 우리 만나기 전에 카톡을 계속 나누었고 여기를 바꿔야겠다. 카톡을 나누었고 우리는 만나기 전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취조하듯 질문 공세를 신부님이 이거 쓰셨잖아요. 여기 보면 후히히 이걸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 그냥 이거 그대로 그날 우리는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신랑은 저에게 약간 귀엽다. 지금 이게 신부님의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신랑은 저에게 취조하듯 질문을 계속했고 신부님의 말투가 어떤 말투인지 제가 모르지만 이게 아마 유치원 선생님의 그 특유의 그 말투를 읽으시면 되게 귀엽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조하듯 질문을 계속했고 여기서 또 2초 멈추고 근데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신부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카톡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신부님이 그날 우리는 첫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신랑은 저에게 취조하듯 질문을 계속했고 전 대답만 후히 이렇게 웃으시면은 근데 이건 약간 연기가 필요해요. 이런 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그건 신부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진행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분위기를 눈치채잖아요. 그럼 신랑님이 우리는 뻔뻔하게 해야 돼. 약간 우리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통했고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뻔뻔하게 얘기를 하시면 신부님께서 약간 이렇게 눈치 보듯 얘기하면서 최대한 만남을 미루기 위해서 신랑이 여기 이름 출장을 간다고 하길래 그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신랑님이 뻔뻔하게 신부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자답게 당장 만나자고 했고 우리는 곧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부님께서 약간 반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린 처음 만나서 바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키키 웃고 만나보니 오히려 제가 더 신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기하시고 이제 뒷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약간 예쁜 말 그리고 귀여운 말 같은 거 들어가면 좋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영원히 우리가 잡은 이 두 손을 놓지 않으며 어머니가 되어도 생을 꼭 잡고 걷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신부님의 이 유치원 교사 활동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엄마 아빠 놀이나 이제 이런 얘기들로 한 2문장 정도 넣으면 예쁘고 귀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혼인서약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시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카톡으로 얘기해 주셔도 제가 좀 더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걸 할까 아까 이야기 나눴던 거고 이 부분도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입장에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신랑 신부님의 스토리를 입장할 때 넣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 내용을 대부분 하객분들이 잊어버리세요.
입장할 때 두 사람의 스토리를 넣으면, 이건 제가 요즘에 대본도 좀 쓰고 있고 신랑 신부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입장할 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방금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리.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는 입장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회사 때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개회사 때도 오늘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역시 화촉점화하고 신랑 신부님 입장하고 행진하면서 대부분 이 내용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맞절이나 혼인서약이나 행진 때 추천드려요.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쉐링 언니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어뒀는데, 혹시 지금 쉐링 언니님 계신가요? 쉐링 언니님 계시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축가를 양가 아버님 두 분이 용기 내어 불러주기로 하셨어요.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인데요. 그거죠. 브라보 브라보 말래, 그거죠. 아버님들께 힘을 실어드릴 축가 전과 축가 후 멘트를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축가 후 멘트는 아니요 점점 연년님 아니요 어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노래인가? 아빠의 청춘 이건가? 이게 똑같이 브라보인가? 마일랍 아니구나. 이거 뭐지? 아빠의 청춘 이거 맞아요? 그럼 그 전에 이건가? 브라보 브라보 이건가? 제가 이렇게 지식이 라이브 무슨 일이야? 제가 이렇게 지식이 짧아가지고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 이건가요? 저는 되게 감동적인 약간 그런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그런 건 줄 알았네. 일단 저라면 축가 후 멘트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아버님 뜨겁게 호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아버님들께 이렇게 뭔가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네 아버님 뜨겁게 포옹하시겠습니다 하면 우리 양가버님 한 다음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박수를 크게 치면 될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는 아빠의 청춘. 이거 감동적인 노래인가? 갑자기 회식 자리 되는 건 무슨 일이에요? 키키키키. 힘찬 박수.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채팅이 이렇게 잘 안 되셨구나. 혜선님, 이거 라이브 영상 다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돌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들께 힘을 실어드릴. 그럼 이 부분은 이것도 주도적으로 해야 훨씬 더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버님들께 뭔가 사회자가 어떤 격려의 말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아버님들께서 우리 신랑 신부님께 짧은 덕담, 축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아버님들께서 아들, 딸을 위한 멋진 축가 무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버님들께서 우리 신랑 신부님께 짧은 축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히히하면 이제 아버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럼 그 한마디만으로도 분위기가 되게 좋아질 겁니다. 그럼 먼저 신랑 아버님, 그 다음 신부 아버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아버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하객분들이 아마 엄청 소리를 지르실 겁니다. 그럼 신랑 아버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막 와 소리 지르고, 그럼 사회자가 네 이제 우리 신부 아버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제 아버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고,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노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박수를 치고 음악이 나오면 이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브라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이걸 잘 몰라요.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굳이 사회자가 멘트하지 않아도 돼요. 아마 하객분들 따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들께서 브라보 하실 때 이렇게 손을 브라보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하객분들이 무조건 따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사회자가 굳이 하객분들께 여러분 아버님들 브라보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양가 아버님께서 지금 이 노래를 불러주신다면 제 예상에는 아마 하객분들이 다 따라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사회자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자가 이렇게 막 유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딱 아버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멋지게 불러주시고 하객분들도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소리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멘트로 사회자가 호응 유도를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아버님이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신랑 아버님이 브라보 하면 이제 신부 아버님께서 브라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빵 터지면서 막 다 같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 그렇게 했다면 2절에는 이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신랑 아버님께서 브라보 하시기 전에 다 같이 한 다음에 브라보 분위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동갑이시라 금세 친해지셨다. 이거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다 보일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대본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컨텐츠를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기로 했냐면, 진짜 엄청 중요한 꿀팁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매주 하나씩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웨딩 정보가 있어요.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신랑 신부님께서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되게 오해하셨다가 예식에서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 혹은 이제 그런 게 아닌데 되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돼가지고 좀 속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은 신랑 신부님께서 예식 준비하시면서 항상 자주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가지고 와서 3가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대본 만들기 2개 하고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꿀팁인데, 이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걸 제가 예전부터 알았으면 신랑 신부님들께 다 알려드렸을 텐데, 저는 신부 대기실하고 좀 멀리 있고 또 신부님 입장할 때도 사회자석이 가장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 봤었는데 최근에 영상 보면서 뭘 느꼈어요.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왜 뭔가 어색하지? 하면서 이제 제가 그걸 계속 돌려봤어요. 그래서 4번에서 5번 정도 돌려봤는데 이제 그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부님께서 등장하실 때 이제 손을 잡으시잖아요. 그때 직원분이 손을 이렇게 건네시거나 혹은 아버님이 손을 건네시기 전까지 신부님께서 손을 올리지 않으시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렇게 내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때 신부님이 여기에 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게 막 떨리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신부님들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손 모양은 이게 잡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가면 안 예쁩니다. 그래서 내가 딱 급하게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혹은 이제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직원분들께 손을 이렇게 먼저 내밀면 이게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알고 계셨다가 꼭 문이 열릴 때 직원분이 올라오시면 그 손 위에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 그 위에 신부님께서 손을 이렇게 올리시면 그럼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제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 그런 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이 2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예도를 꼭 해야 됩니까? 대부분 호구 잡힌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 그리고 헬퍼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많다 보니까 신부님들께서 제 그거 입장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헬퍼님 때문에 예식 입장이 망했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오해가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자주 하는 질문들은 신랑 신부님께서 식순 준비하실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거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점점 좀 정교해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신랑 신부님의 스토리 같은 내용들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결혼식 문구도 만들어보고 같이 예쁜 내용들 결혼식에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